太黑烟了。최근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니10에 이은 두 번째 5세대 스텔스기로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F-35와 같은 체급과 목적의 전투기로 네이밍부터 F-35를 의식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젠35라는 제식명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개발 당시 FC-31 구잉으로 불려왔었기 때문이죠. 중국 선양항공기 제작공사가 개발에 척수하여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은 그 기체가 바로 FC-31, 오늘날의 젠35인데요. 그동안 선양항공 제작공사는 FC-31에서 젠35A까지 최소한 4번의 설계 변경을 이어갔고 주위과 꼬리날개, 노즈와 랜딩기어 베이도어 등 위치와 구조를 바꿔가며 젠35를 개발하였는데 결국 겉모습은 F-35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F-35의 데이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죠. 이처럼 어지러운 개발 과정을 겪고 있는 젠35가 과연 성공적인 5세대 스텔스기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보여준 젠35의 공중기동 시연 중 심각한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엔진 성능의 부족으로 인한 연소 제어 기술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에 해외 매체 및 네티즌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에 중국 매체들은 날이 곤두서 있는 모습인데요. 잔뜩 신이 나 있어야 할 잔치집에 소금을 뿌려놨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최근 젠35가 드디어 나타나 세계가 흔들리고 부러워한다 라는 기사를 통해 젠35의 검은 매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변국들은 젠35의 등장에 질투로 인한 무분별한 비판을 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최근 중국의 차세대 스텔 전투기 젠35의 공식 등장은 다시 한번 세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 전투기인 젠35의 등장은 중국 항공산업의 도약적인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대 항공정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돌파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젠35의 데뷔와 함께 일부 외국 언론과 관측통은 이 중국의 혁신을 얕보려는 시도로 비행시험 중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 현상에 대한 큰 소란을 피웠다. 사실 이 소위 검은 연기는 연료 연소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투기의 성능, 즉 젠35의 결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젠35의 여러 비행 비디오에서 관찰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수량의 검은 연기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설계 오류 또는 기술적 부적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투기의 시동 또는 상승 중 고함 연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항공기의 스텔스 효과나 실제 전투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젠35의 디자인이 스텔스 효과, 공기 역학적 모양, 비행 속도 등의 측면에서 국제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이 세대 간 업그레이드를 달성했다고 말한다. 외국 언론이 젠35의 검은 연기 현상을 과장하는 데 열중하는 이유는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의 급속한 부상에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심지어 질투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젠35를 비방하기 위해 이 여론 전쟁에 동참하여 젠35를 미국 F-35의 복사품이라고 비난하고 그 디자인을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은 오히려 중국의 첨단 항공 기술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니10, 젠35 등 5세대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군사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군사장비 측면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KF-21 전투기는 독자 개발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성능과 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4세대와 반세대 전투기 수준이며 젠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KF-21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생산 능력도 중국이 보유한 젠35, 제니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KF-21에 대한 한국의 기술 자금률은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여전히 외국 기술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KF-21이 본격 운용되더라도 한국의 공군력은 여전히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젠35 전투기의 등장은 중국 항공 산업의 힘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력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앞으로 우리는 젠35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장비가 계속 더 많이 출시되어 국가 주권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 매체의 주장대로 검은 연기는 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사실 맞습니다. 단 동구권 기체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제트 엔진의 연소에서 공기 연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최적의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합비가 너무 높은 연료 과잉 상태이거나 이를 연소하는 엔진의 성능이 미달된다면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지 않고 미연탄 화수소를 형성하여 검은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엔진의 추력 감소와 내구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엔진 수명이 크게 깎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구권 엔진, 즉 러시아산 엔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그 29가 검은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유독 기동 중 검은 연기를 잔뜩 뿜어내기 때문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은 일반적인 서방제 엔진의 수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폴란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그 29의 엔진인 클리모프 RD33 터보팬의 경우 400 비행시간 후 오버홀이 필요하고 최대 수명은 100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의 경우 4000시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젠35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러시아 RD33 엔진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자국산 네이밍을 단 구이저우 WS19 엔진인데요. 이에 미그 29에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연기가 현재 2024년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5세대라고 하지만 4세대 엔진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경우 수호이기를 개발하면서 AL-41F1 터보팬을 장착한 이후 검은 연기 방출 정도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2019년 중국은 러시아 수호이 57의 도입을 실제로 추진했는데, 수호이 57은 여러 면에서 이미 전력화된 젠20과 성격이 겹치는 기종이라 굳이 구매해야 하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기술 탈취를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이죠. 최신형 터보팬인 AL-41F1 이스델리의 30 엔진 기술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틴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는 곧 중국의 WS 엔진 라인업의 기술력이 미국은 물론 러시아 기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전후로 그동안 9천억 위안 약 164조 원을 투입했던 엔진 개발 사업 결과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호이 57의 경우 최근 주하이 에어쇼에서 고난도의 기동을 선보이면서도 검은 연기 방출이 상당히 적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지만, 중국 젠35는 결국 껍데기는 5세대이고 성능은 미그 29의 상위 호환일 뿐 5세대 스텔스에 견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스텔스가 검은 연기 뿌려서 은폐하는 게 아니라면 모를까, 오히려 스텔스에 반하는 반스텔스 같습니다. 반면 KF-21의 경우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G사의 F414 엔진을 장착하여 매우 우수한 추력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내구성은 물론 추력대 중량비가 우주 최강의 전투기 F-22와 거의 동급이며 기동성이 가장 중요한 인면 하중은 4.5세대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높을수록 좋고 인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은데요. 추력대 중량비가 높으면 가속성이 뛰어나고 인면 하중이 낮으면 선회율이 뛰어나 공중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 KF-21은 F-22와 거의 유사한 추중비와 인면하중을 지니고 있죠. 이는 KF-21의 공기 역학적 디자인 그리고 F414라는 뛰어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 수호이 57은 안정적인 엔진 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다소 충격적인 외부 마감으로 관중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볼트와 너트의 체결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페인트 작업이 부정확해 보이는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항공산업이 구소련 시절의 기술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현대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시대적이다. 한국 KF-21의 사천 공장에는 조립과 제조에서 거의 80% 이상이 로봇과 기계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볼트 너트의 구멍은 물론 체결까지, 그리고 단차가 맞지 않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와 달리 KF-21의 제조는 무인 운반차 AGV와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를 이용해 순식간에 오차 없이 결합하는데요. 이 결합 오차가 0.025mm로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최근 로키드 마틴의 항공 부분 CEO인 그레고 울머는 한국 항공 산업을 두고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이 K방산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전수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KF-21의 재원상 성능과 수량을 두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젠35와 KF-21을 공동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습니다. 재원상으로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도 5세대 스텔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없는 줄 알겠어요. 중국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F-35A가 이미 40대가 전력화되어 있으며 2차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가 20대를 지니고 있죠. 물론 KF-21이 국산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의 가장 소중한 전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무나 갖지 못하는 F-35도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160여 대의 공군 주력 KF-16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6위의 보유량이며 현재 성능을 바이퍼급으로 개량하고 있어 2028년까지 전기체가 개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F-35, F-22 레이더에서 파생된 신형 AN/APG-83, A4 레이더가 장착되고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향상된 조종관 JHM-CS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선 등이 이루어지죠. 또한 동북아 전술기 중 가장 강력한 F-15K도 현재 59대나 운영 중입니다. 전폭기인 만큼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맡는데 이 역시 현재 성능 개량을 계획 중이죠. 여기에 전세계 5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출 주역 국산 F-50 역시 60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증명된 우수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로 JDAM, WCMD 유도미사일, KGB 장거리 지대지,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루어급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하면 입 아픈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개발이 순항 중으로 20+20 방식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6년 실전 배치되며 전세계 모든 기체 중 최초로 4가지의 공대공 무장, 미티어, AIM-120 암람, 사이드와인더, 아이리스-T를 동시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후 공군은 공대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 블록2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죠. 이에 영국 플라인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우리 공군이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대부분 4세대 이상 최신의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가동률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우 높습니다. 이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27년부터 F-35A의 창정비를 청주에서 한국공군이 직접 하게 되었죠. 항공기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기에 보라매와 F-50 블록 22 전력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시점부터 공군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지 않는 제공권을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기술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아 선천적 심장병을 지니고 태어난 중국 전투기, 스텔스라고 말은 하지만 스텔스에 반대되는 모습만 볼 수 있는 민망한 수준인 것이 드러났으니 중국 매체들의 발작 버튼이 눌린 것이겠죠.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오늘 영상만 보고 중국 전투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